그날 저녁, 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가족은 더 이상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는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 무언가는 복수였다. 오랜 세월 쌓인 배신의 씨앗이 이제 피를 흘리며 싹을 틔우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족의 시선이 나를 꿰뚫는 걸 느꼈다. 저녁 식탁 위에 놓인 불고기 접시가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버지의 주먹은 테이블 아래에서 부서질 듯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동생, 그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더 큰 폭풍을 몰아왔다. 내가 저지른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할 뻔했어. 내가 그 사고를 덮으려고 한 게 아니었어? 이제 그만해.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고.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다. 5년 전, 그 비 내리는 밤,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차를 몰고 가족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강요한 거였다. 이걸 처리해. 내가 가족을 지키는 거야. 그때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날 동생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대신 뒤집었었다. 동생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고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졌다. 왜 나였을까? 가족의 명예, 아버지의 사업, 어머니의 체면. 모든 게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나는 테이블을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그 순진했던 딸이 아니었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좋아. 너희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그에 맞춰줄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오랜만에 그 파일을 열었다. 아버지의 회사 비리, 어머니의 숨겨진 연애사, 동생의 반복된 실수들. 내가 모아둔 증거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것이 가족을 파괴할지 아니면 나 자신을 삼킬지.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화려한 뒤에 숨겨진 고독을 더 부각시킨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래로 스치듯 지나가는 차들, 그 안에는 수많은 비밀이 숨어있을 터였다. 나처럼. 내 이름은 지은이다. 28살, 평범한 회사원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가족 저녁 식사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직장도, 친구도, 심지어 내 인생도. 이제 남은 건 증오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버지의 회사로 향했다. 한성그룹 서울의 중견기업으로 IT와 부동산을 주무르는 곳. 아버지는 사장, 나는 그 아래 작은 팀의 직원. 하지만 오늘 나는 그저 방문자였다. 로비에서 카페인 커피를 들고 앉아 아버지의 일정을 기다렸다. 그는 바빴다. 항상 그랬듯이 회의실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 피곤한 얼굴에 웃음은 없었다.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하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될까?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감사해요. 이제야 알았으니까. 내 미소는 차가웠다. 그날 오후, 나는 동생의 사무실로 갔다. 동생, 민준이는 25살, 아버지의 후계자. 그는 아직 대학생 신분으로 회사에 인턴처럼 붙어 있었다. 누나, 왜 왔어? 어제 일로 화났어.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죄책감과 무관심이 섞인 그 눈우화. 아니, 민준아. 나는 그냥 내가 한 짓을 잊지 못할 뿐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그 안에 5년 전 사고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CCTV 영상, 동생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그리고 내가 대신 고백한 경찰 진술서. 이걸 왜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희 가족이 나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내 차례야. 민준은 황급히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미 백업을 여러 군데 해두었다. 누나, 제발. 그랬다가는 나만 죽어.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녀석은 여전히 나를 이용하려 했다. 가족의 도구로. 그래, 너희가 나를 죽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죽일게. 하지만 천천히. 고통스럽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복도는 고요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었다. 이게 옳은 걸까? 가족을 파괴하는 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먼저 나를 버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핸드폰을 켰다. 소셜미디어, 뉴스앱 아버지의 회사가 최근에 큰 계약을 따냈다는 기사. 한성그룹, AI 프로젝트로 주목. 그 프로젝트, 내가 3년간 밤새워 개발한 거였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빼고 민준의 공을 내세웠다. 또다시 배신. 나는 댓글란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한성그룹의 AI는 도둑질로 만들어졌어요. 진짜 개발자는 하지만 올리지 않았다. 아직은.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한국 사회에서 명예는 모든 걸 집어삼킨다. 한 번 실수하면 끝장. 나는 그걸 알았다. 그 주말 어머니가 연락이 왔다. 지은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항상 그랬다. 어머니는 가족의 접착제, 하지만 그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우리 집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된장찌개, 어머니의 특기. 엄마, 무슨 일로? 나는 소파에 앉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어제 일, 미안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너도 알잖아. 가족이란 그런 거야, 가족? 웃기지도 않았다. 엄마, 그 사고 기억하세요? 내가 대신 감옥 갔을 때 엄마는 뭐 했어요? 울기만 했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내가 강했으니까. 우리 딸이니까 강하다. 그 말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강하지 않았다. 그냥 이용당한 거였다. 엄마의 비밀도 알아요. 아버지 전에 사귄 남자, 그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 망칠 뻔한 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 나는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오래된 사진, 어머니의 젊은 시절. 내가 모은 거예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침묵이 나의 승리였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집을 나섰다. 거리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이렇게 아름답지만 잔인하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쪽으로 향했다. 옛 친구, 수연이를 만나기로 했다. 수연이는 유일하게 나를 믿는 사람. 변호사로 일하는 그녀는 내 계획을 들어줄 터였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걱정스런 얼굴이었다. 지은아, 복수. 그건 위험해. 가족이잖아. 가족. 그들은 나를 팔아먹었어. 수연아, 도와줘.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사고 재조사, 증거가 있으면
민준이가 대신 기소될 수 있어. 하지만 한성그룹의 로비, 그게 문제야.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이는 내 편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약간의 두려움이 보였다. 나조차도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복수는 중독이다.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다음 날, 나는 아버지의 회사 서버에 해킹을 시도했다. IT 지식이 있는 나는 백도어를 열었다. 파일들을 다운로드. 세금 탈루, 뇌물, 모든 게 거기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세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다. 익명 제보로 언론의 한성그룹의 AI 프로젝트 도용 기사가 실렸다. 주가는 하락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집에서 소리쳤다. 누구냐? 이 배신자는.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상상할 수 있었다. 민준이는 공황에 빠졌고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작은 원룸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게 시작이야. 왜? 하지만 그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이었다. 지은아, 큰일 났어.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대. 그 소식에 내 손이 떨렸다. 자살. 그 녀석이?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의 눈은 붉었다. 지은아, 내가 한 거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때리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너는 괴물이야.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괴물? 웃음이 나왔다. 엄마가 만든 괴물이에요. 민준의 병실을 들여다보니 그는 기절해 있었다. 사가 꽂힌 팔, 창백한 얼굴. 그 순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는 나를 배신한 자, 그는 살아야 한다. 더 고통받기 위해?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아버지의 비밀 파트너, 그 기업인. 그는 한성그룹의 돈줄이었다. 나는 그를 만나러 갔다. 이태원의 고급 클럽. 김 사장님, 한성그룹에 대해 아시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는 웃었다. 누구신가? 당신의 돈을 빨아먹은 가족의 딸입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뇌물 기록. 이걸 공개하면 당신도 끝장입니다. 하지만 나와 손잡아요. 한성그룹을 무너뜨리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몫은? 정의. 그게 내 몫이에요.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다. 김 사장과 함께 우리는 추가 증거를 모았다. 세금 회피, 직원 착취. 언론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주식은 폭락, 아버지의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가족은 나를 찾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졌다. 번호 바꾸고 주소도.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속에서 고독이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꿈에 가족이 나왔다. 웃는 얼굴로. 지은아, 왜 그래? 그 꿈에서 깨면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쓰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그렇게 만든다. 배신은 죽음보다 아프다. 2달 후 고조가 왔다. 아버지의 기자회견. 그는 무대에 서서 모든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익명 영상이 화면에 떴다. 사고 영상, 민준의 얼굴. 이게 진실입니다. 자막이 흘렀다. 회견장은 아수라장. 아버지는 무너졌다. 무릎 꿇고 울었다. TV로 지켜보던 나는 만족감과 함께 공허를 느꼈다.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와, 민준이가 깨어났어. 너 없인 안 돼, 나는 갔다.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민준이는 나를 보자 울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사고도, 모든 게 그의 고백. 진심이었다. 아버지도 왔다. 지은아, 용서해. 내가 가족이야.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복수를 멈출까?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 누나, 하지만 그 사고, 엄마가 지시했어. 엄마가 나한테 술 먹이고 운전하라고 한 거야. 아버지의 사업을 망치려 했어.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배신의 배신. 어머니가? 왜? 모든 게 드러났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업을 증오했다. 과거의 연애 때문에. 그녀는 민준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키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가족의 파괴를 계획한 건 어머니였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엄마 왜?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너희 아빠가 날 버렸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창문으로 달려가 뛰어내렸다. 그 비명소리 영원히 잊지 못할 거다. 나는 남았다. 가족의 잔해 속에. 민준과 아버지는 나를 안고 울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나는 괴물이 되었고 그들은 피해자. 하지만 누구 탓일까? 한국의 가족이란 이렇게 뒤틀린 게 아닐까?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벗어나 제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넌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라는 그 말, 이제 나도 그들을 죽인 사람. 하지만 살아남은 건 나, 트위스트의 끝, 비극 속에 숨겨진 자유. 어쩌면 이게 복수의 진짜 결말일지도. 서울에 비가 내리는 오후, 나는 제주가 아닌 여전히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떠난다고 했지만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 후 장례식장에서 본 가족의 얼굴.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 민준의 텅 빈 눈.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그랬어. 내 복수가 엄마를 민준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어머니의 계획, 그녀의 광기. 나는 그 증거를 쥐고 있었다. 편지, 그녀의 일기. 아들을 이용해 그 늙은이를 무너뜨리리라. 나는 카페에 앉아 그 일기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의 필체, 떨리는 글씨. 과거의 상처, 아버지의 불륜. 아니, 어머니의 연인이 아버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었다. 트위스트가 또 왔다. 일기 속 그날 밤 그가 그 사람을 나는 알았지만 침묵했다. 아버지가? 살인. 내 손이 떨렸다. 복수의 사슬이 더 길어졌다. 이제 아버지를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이미 무너진 회사로 버티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경찰서로 갔다. 익명 제보. 어머니의 일기 스캔본. 살인사건 재수사 요청.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한국의 사법, 돈과 권력에 휘말린다. 나는 수연이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아버지야. 살인 그녀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멈춰. 이건 너무 멀어. 멈출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우리는 밤을 새워 전략을 세웠다. 언론, 변호사, 프리랜서 탐사 기자. 모든 걸 동원. 한성그룹의 사무실은 유령 도시 같았다. 직원들은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나는 몰래 들어갔다. 아버지 이 그의 고개가 들렸다. 피곤한 눈. 이지은아 왜 왔어? 엄마의 일기 봤어요. 그 살인, 말씀하세요. 그는 웃었다. 쓴 웃음. 내 엄마가 미쳤어. 그건 사고였어. 그녀의 연인이 자살한 거야? 내가 숨긴 거 거짓말.
하지만 그의 눈빛에 진심이 보였다. 아니, 공포. 아버지, 당신이 죽인 거예요. 왜? 그는 무너졌다. 사업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이 돈을 뜯으려 했어? 내가 밀었어. 계단에서. 고백. 그 순간 나는 칼을 쥔 기분이었다. 하지만 되지 않았다. 민준이한테 말하세요. 가족으로서 그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모르게 해. 내가 지켜줘. 또 배신. 나를 이용. 나는 나왔다. 거리에서 울었다. 비가 섞인 눈물. 복수는 끝이 없었다. 이제 민준을 설득해야 했다. 그는 아직 어머니의 죽음을 믿지 않았다. 누나, 엄마는 착했어. 내가 죽인 거야. 이 그의 분노. 우리는 대면했다. 카페에서. 민준아, 진실을 들어. 엄마가 사고를 꾸민 거야? 아버지도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거짓말. 너 혼자 미친 거야. 그는 테이블을 뒤집고 나갔다. 그 후 민준의 메시지. 누나, 너 죽여버릴게. 위협. 나는 두려웠다. 하지만 포기 안 했다. 김 사장에게 연락. 더 세게. 한성그룹 파산시켜. 그는 웃었다. 이미 시작됐어. 주가는 제로로.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아버지는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끝내줘. 이 고통 나는 거부했다. 아버지가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이 나타났다. 칼을 들고. 누나, 왜 우리를 파괴해? 그의 눈, 광기. 나는 도망쳤다. 골목에서 싸움. 칼이 스쳤다. 피가 흘렀다. 내 팔, 민준아, 멈춰. 가족이잖아. 그는 울며 칼을 떨어뜨렸다. 누나, 미안해. 그 포옹 속 우리는 무너졌다. 형제의 유대, 아직 살아 있었다.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의 고백. 나도 알았어. 엄마의 계획. 하지만 내가 희생되길 바랐어. 내가 후계자가 되려고. 또 배신. 내 동생마저. 나는 밀쳤다. 너도 괴물이야. 그는 사라졌다. 서울의 밤, 나 혼자. 복수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제주로 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도시가 나를 삼켰다. 제주에 도착한 첫날, 바다 바람이 내 상처를 스쳤다. 팔의 붕대, 아직 아팠다. 민준의 칼 자국. 나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핸드폰은 껐다. 세상과 단절. 하지만 뉴스가 왔다. 수연이의 문자. 한성그룹 파산. 아버지 체포, 살인 혐의로. 나는 창밖을 봤다. 푸른 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검었다. 이게 내가 원한 거? 정의. 아니, 파괴. 수연이가 찾아왔다. 지은아, 돌아와. 민준이가 실종됐어. 실종. 그는 어디로? 나는 비행기를 탔다. 서울로. 공항에서 아버지의 변호사가 기다렸다. 지은 씨, 증언해주세요. 당신 아버지를 구하세요. 왜 내가?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에 웃음이 나왔다. 법정에서 나는 증언했다. 아버지는 무죄예요. 사고였어요. 거짓말. 왜? 후회. 아니, 생존 본능. 아버지를 구하면 나도 살 수 있을까? 재판은 드라마 같았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한성그룹 딸의 반전 증언, 나는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민준을 찾는 과정에서 그의 흔적. 제주 펜션 근처. 그는 나를 쫓고 있었다. 누나,
만나자. 그의 메시지. 나는 갔다. 절벽 위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민준아, 왜? 그는 웃었다. 누나, 우리 함께 끝내자. 엄마처럼 자살. 아니, 살인. 그의 손에 칼, 또. 싸움. 절벽 가장자리. 내가 다 망쳤어. 나를 후계자로 만들려 했어. 그의 외침. 나는 밀었다. 아니, 그는 미끄러졌다. 바다로 떨어졌다. 비명. 물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살인자. 나. 경찰이 왔다. 수연이의 신고. 자살입니다. 그녀의 말.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내가 한 짓. 아버지는 풀려났다. 감옥 대신 병원. 지은아, 고마워.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의 손 차갑다. 나는 수락했다. 회사 재건.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 김 사장을 배신. 그의 뇌물 증거를 경찰에. 그는 잡혔다. 내가. 배신자. 그의 전화. 당신이 먼저였어요. 민준의 장례. 바다에서 시신이 떠올랐다. 아버지와 나는 울었다. 진심. 모르겠. 그 후 나는 어머니의 유산을 받았다. 돈, 집, 하지만 그 안에 또 비밀. 편지. 지은아, 내가 진짜 딸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그 연인이야. DNA 테스트. 진실. 나는 혈연이 아니었다. 그 가족, 나를 이용한 외부인. 충격. 하지만 해방. 나는 떠났다. 진짜로. 서울을 버리고 부산으로. 작은 카페 열기. 복수는 끝.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손님 중 낯익은 얼굴. 수연이. 지은아, 살아. 우리는 웃었다. 그래, 살아. 하지만 밤에 꿈, 가족의 유령. 넌 죽은 사람이. 나는 깨서 중얼거렸다. 아니, 살아난 사람이야. 부산의 바다는 서울과 달랐다. 거칠지만 자유로웠다. 카페 파도, 내가 지은 이름. 손님들은 웃었고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한성그룹 재기 기사, 아버지의 인터뷰. 딸 지은 덕분입니다. 거짓. 그는 내 돈으로 회사 살렸다. 나는 알았다. 또 이용. 어느 날 익명의 편지. 진실을 알면 후회할 거야. 누군가? 나는 조사했다. 프리랜서 해커 고용. 결과, 아버지의 서버. 민준의 생존. 시신은 가짜. 그는 살아 있었다. 도망친 것 왜? 복수. 나를 향해. 공포가 밀려왔다. 카페 문 잠그고 창문 커튼. 밤마다 소리. 발소리. 수연이가 왔다. 민준이 살아. 믿을 수 없어. 우리는 계획. 함정. 카페의 유인. 그는 왔다. 마스크 쓰고. 누나, 그의 목소리. 민준아, 왜? 내가 날 죽였으니까. 하지만 못 죽여. 사랑하니까. 애사랑. 광기. 그는 칼을 들었다. 또 싸움. 테이블 뒤집히고 커피 쏟아짐. 나는 총을 꺼냈다. 수연이가 준 것 멈춰. 그는 멈췄다. 무릎 꿇고 울었다. 누나, 우리 가족 다 미쳤어.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우리는 않았다. 형제. 하지만 트위스트. 그의 주머니, 어머니의 다이아 반지. 이게 엄마가 준 거? 아니, 내 거야. DNA 테스트 봤어? 너 우리 혈연이야. 엄마의 딸. 또 배신.
어머니의 마지막 속임수. 나는 진짜 가족. 하지만 파괴자. 우리는 경찰에 갔다. 자수. 민준의 자살 시도 증거, 아버지의 살인 은폐. 모두 드러났다. 아버지 재체포. 지은아, 왜, 그의 마지막 말, 가족이니까요. 재판 후, 나는 자유. 하지만 빈 껍데기. 카페 팔고, 떠남. 세계 여행. 아니, 산으로. 템플 스테이, 승려님 말씀. 복수는 독 용서가 해독제. 나는 울었다. 용서. 가능할까? 산속 사찰, 고요. 매일 명상. 가족의 얼굴이 희미해졌다. 1년 후, 서울로. 새로운 삶 작가. 내 이야기, 책으로. 죽은 가족. 베스트셀러. 인터뷰. 복수에 대해? 그건 불위태우지만 재생도 해줘. 아버지 만났다. 교도소. 지은아, 미안, 진심. 나는 용서했다. 저도요, 민준, 출소 후 상담소. 누나, 고마워, 우리는 식사. 진짜 가족 식사. 김치찌개. 웃음. 하지만 끝. 아니. 책 출간 후 어머니의 연인 자녀 등장. 당신 엄마가 내 아빠 죽였어. 새 복수. 나는 싸울까, 도망칠까? 티스트. 그녀의 눈, 나와 닮음. 자매. 어머니의 또 다른 비밀. 나는 선택. 대화. 함께 풀자. 복수는 끝, 용서의 시작. 한국의 가족, 뒤틀렸지만 치유될 수 있다. 나는 살아. 넌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난 사람으로.